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우리나라와 네덜란드가 이른바 반도체 동맹을 맺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루어졌는데요. 양국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과 그 의미,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홍경표 기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분야를 들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네덜란드와 이 반도체 부문에서 손을 잡기로 했다고요? 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사이에서 국가 간의 합종 연횡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번에는 반도체 제조 강국인 우리나라와 반도체 장비 강국인 네덜란드가 손을 잡았습니다. 네. 반도체 동맹을 맺기로 한 건데요. 네덜란드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대결로 불안정해진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주요 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 반도체 동맹은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루어졌는데요.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에 도착하기 전부터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구축을 국빈 방문의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번 해외 순방에서 처음으로 들른 것도 반도체 관련 회사였죠.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에서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과 ASML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네덜란드 대표 반도체 기업인 ASML을 찾았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협력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유럽의 주요 반도체 기업과 간담회를 열었어요. 윤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해서 최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를 활용해서 현장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아카데미 건설, 차세대 반도체 제조 기술 R&D 센터 설립, 극자외선, EUV용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 개발 등 총 3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을 강화했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와 네덜란드가 반도체 동맹이란 용어를 직접 기입해 넣어서 명문화하기도 했어요. 동맹하니까 마침 군사 동맹을 연상케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반도체 동맹 구축에 따라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경제 안보, 산업 분야 양자 협의체도 신설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네네. 이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 격차는 유지하고 공급망 위기를 함께 돌파하는 협력 관계를 만들기로 하자는 것이죠. 지금 네덜란드가 특정 국가와 반도체 동맹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명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덜란드 입장에서도 동맹이 처음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에서 직접 찾았다는 ASML이었나요? 이 네, 회사 맞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왕과 ASML 회사에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네. 이 ASML이라는 회사는 이 반도체 업계에서 슈퍼을로 통합니다. 슈퍼을이요. 네네. 예, 반도체 양산에 필요한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이 때문인데요. 노광 장비요. 이 노광 공정이라는 게 미세하고 미세한 전자 회로를 반도체 웨이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새겨 넣는 기술인데요. 반도체 기파네요. 네, 그렇죠. 네네. 그 EUV, 그러니까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활용하면은 보다 세밀하게 회로를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ASML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EUV 노광 장비 같은 경우는 이 7나노 이하 최첨단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꼭 필요한데요. 독점 공급을 하고 있었군요. 맞습니다. 네네. 이 장비 확보 자체가 반도체 기업 경쟁력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네, 하지만 이 ASML이 생산하는 EUV 노광 장비는 1년에 40대 안팎에 불과해요.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이 장비를 공급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ASML이 슈퍼을로 불리는 것이고요. 반도체 회사도 많고 그렇죠. 생산하는 반도체 양도 네. 어마어마할 텐데 네네. 1년에 고작 40대밖에 안 만드니까 되니까. 을이기는 하지만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네. 값보다 더 높은 네. 위치에 있다, 이런 의미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글로벌 반도체 업계는 EUV 노광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점점 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 EUV 노광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죠. 주요 고객이고요. 네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ASML 방문과 반도체 동맹 강화는
이 반도체 핵심 장비를 만드는 ASML을 찜해 놓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결국 ASML이 반도체 업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네. 있다라는 설명인데 이 회사가 삼성그룹과 이제 공동 투자에도 나선다고요?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ASML은 차세대 EUV 장비를 활용해서 초미세 첨단 반도체 공정 기술 개발하는 연구소를 이제 우리나라에 세우기로 했어요. 예. 이 두 기업은 1조 원을 공동 투자하기로 했고요. 네. ASML이 이제 반도체 제조 기업과 공동으로 해외 R&D 센터를 세우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ASML은 메모리 반도체 1위 국가인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이제 차세대 노광 기술 확보에 유리하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와 공동 연구소 이제 설립에 합의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ASML의 입장에서 유리한 네. 것도 있지만 당연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번 협약에 따라서 최첨단 메모리 개발에 필요한 차세대 EUV 양산 기술을 조기 확보하고요. 최신 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메모리 미세 공정 혁신을 이끌 계획입니다. 네. 또 ASML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와도 협력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EUV를 이제 친환경적으로 활용해서 에너지 소모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이제 공동 개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이 내부 오염원 제거 등에 쓰이는 수소 가스를 포집한 뒤에 이 연료 전지로 재활용한 뒤에 전력화하는 기술을 ASML과 공동으로 이제 개발하기로 했고요. 네네. 이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ASML과의 기술 협력이 더 긴밀해진 모양새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 관련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갤럭시에 인공지능 담는다. 이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가 인공지능 열풍을 일으켰는데요. 어느덧 우리 주변에서 인공지능이 적용된 사물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이 스마트폰에 인공지능 기술을 담을 예정이라고요.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에 새로운 갤럭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갤럭시 24 시리즈인데요. 여기에 이제 자사가 개발한 AI 삼성 가우스를 이제 온 디바이스 형태로 탑재합니다. 온 디바이스가 뭐죠? 그러니까 디바이스, 기계 안에 AI를 그냥 넣겠다는 건데요. 네. 이제 온 디바이스로 AI가 탑재되면 단말기가 이제 뭐 클라우드나 이렇게 연결되지 않더라도 네. 기기 안에서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접속하지 않고도 그냥 이 핸드폰 기기 자체에서 실행시킬 수 있다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클라우드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뭐 중앙 서버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처리 속도도 빠르고요. 네네. 당연히 보안에서도 강점이 있겠죠. 삼성은 가우스를 지난달에 최초로 공개했는데요. 이 공개한 지 한 달 만에 스마트폰에 적용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삼성 가우스가 스마트폰에 사용되면 소비자들은 이제 개인정보 전송 없이 기기 제어와 문장 요약, 문법 교정 등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메일 작성과 번역 등의 업무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온 디바이스로 하게 되면 이제 서버랑 접속을 안 네. 하니까 이제 그렇죠. 정보 교환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안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그 인공지능 교육 딥러닝이라고 네네. 하네요. 그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한데, 맞습니다. 이 삼성이 그 자사 인공지능 기술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네. 외국의 그 빅테크 회사들 인공지능 기술도 이제 자사 스마트폰에 넣는다고 하는데 실제 네. 그렇습니까? 네, 이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등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이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AI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최대 주주인 오픈 AI의 챗 GPT는 AI 혁신을 이끌어내기도 했었죠. 이 때문에 삼성도 앞서가는 AI 기술을 스마트폰에 담아서 이제 스마트폰 시장 경쟁력을 이제 강화하겠다. 이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그 외국에 어떤 인공지능을 탑재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오픈 AI의 GPT-4, 이제 구글이 이달 공개한 제미나이가 갤럭시 S24에 탑재될 후보로 지금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요. 둘 다 또 이제 탑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네네. 특히 지금 삼성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잖아요. 네. 이 때문에 제미나이, 그러니까 구글의 제미나이 탑재는 뭐 시간 문제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거니까요. 네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예 자체 스마트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경쟁사로 좀 보기 힘드니까 네. 삼성전자와의 협력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구글은 이제 자사 스마트폰이 있긴 한데 제미나이를 탑재했는데요. 여기 보면 그 인터넷 연결 없이도 대화 요약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자동으로 최적의 답변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삼성전자도 갤럭시 S24 시리즈에서 통화 내용을 실시간 통역을 해서 음성과 문자로 전달하는 실시간 통역 통화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요. 그래서 제미나이 탑재로 이런 기능이 더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문서 요약도 해주고 통역도 해주면 언론사 기자들 입장에서도 기사 쓰고 취재하는 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산업계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정부 2차 전지에 38조 원 정책 금융 지원. 이 2차 전지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대표 수출 상품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 2차 전지 부문에 대규모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요. 네, 세계 각국이 다른 나라의 이제 경제를 의존하는 세계화보다는 자국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이 각자 도생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네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반도체와 2차 전지, 방산 등 주력 산업에 국가 차원에서 집중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특히 산업에서 금융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도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방산 수출에서도 이번에 금융의 역할이 컸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새 먹거리가 된 2차 전지 분야에서도 대규모 금융 지원에 나섰고요. 내년부터 2028년까지 2차 전지 산업 전 분야에 38조 원 이상의 정책 금융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네. 2차 전지 기업의 대출과 보증 등을 확대를 하고 네. 이제 IRA에 대응한 북미 시설 투자에도 이제 금리 인하 등을 지원을 합니다. 올해 말까지 총 1조 원 규모의 첨단 전략 산업 펀드 조성도 추진을 하고요. 네. 이 2차 전지라고 하면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그 공급망 안정 문제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지금 중국이 미국과 전략적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배터리 음극재 핵심 소재인 흑연 등 이제 광물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어서 중국 의존도를 줄일 필요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예. 정부는 공급망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서 리튬 24일분을 추가로 이제 쌓아두는 등 핵심 광물 비축량을 확대를 하고요. 네. 우리 기업의 광물 재련을 지원하는데 내년에만 약 2,5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2026년까지 새만금 국가 산단에 약 2,400억 원을 투자해서 핵심 광물 전용 비축 기지도 지어요. 네. 정부는 2031년까지 리튬, 코발트 등 2차 전지 필수 광물 100일분을 여기다 쌓아둘 계획입니다. 또 핵심 광물 도입 다변화를 위해서 세제 혜택 지원에도 나섭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이 정부가 배터리 재사용 생태계도 만들어 나간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상품으로 육성하는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이 추진이 되는데요. 네. 사용 후에 배터리 일부는 성능을 복원해서 전기차용으로 쓰고요. 나머지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등 나머지 용도로 활용하는 방식이죠. 이제 재사용이 어려운 배터리는 거기서 뭐 리튬이나 니켈 등 배터리 금속만 뽑아내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또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배터리가 재활용될 경우에 연간 전기차 17만 대 분량의 핵심 광물을 확보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을 했고요. 예. 재활용 배터리를 쓴 전기차가 보급이 된다면 전기차 가격도 뭐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기후 변화를 기후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